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서 꼭 알아야 할 틀리기 쉬운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문제에서 엄선 요약해서 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교재는 도서출판 사람과 경영에서 출간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완벽 대비 핵심 요약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한다. 단독 발생은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죠.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2.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확실하다. 증상이 없거나 애매모호하여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3. 노인성 질환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네, 정답이죠. 노인성 질환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4.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짧고 재발이 빈번하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5.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둔감한 반응이 아닌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페이지 교재 126쪽에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 저하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죠. 또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합니다.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죠. 2번 문제.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성은 1. 맛을 느끼는 세포수는 줄지 않는다. 세포수도 함께 줄어듭니다. 2.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해진다.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미각도 둔해지죠. 특히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며 신맛에 민감해집니다. 2번이 정답이죠. 단짠이라 그래서 달고 짜게 합니다. 그리고 입이 늘 쓰다고 하죠. 그리고 옛날에 잘 드셨던 사과나 신김치는 이제 민감해져서 안 드십니다. 3. 타액과 유액의 분비가 증가하여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타액과 유액의 분비가 감소하여 소화 능력이 저하되죠. 4.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 흡수력이 증가한다.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고 지방 흡수력도 감소하죠. 증가는 아닙니다. 5.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증가로 당 내성이 좋아진다.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자, 페이지 128쪽에서 129쪽에 소화기계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위염과 위궤양의 증상을 구분하세요. 자, 위염 볼까요? 위염은 위 점막의 염증이고 위궤양은 위의 점막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염의 증상은 급성위염은 식사 후에 위가 무겁고 부푼 듯한 팽만감, 그리고 식사 후 소화가 다 되었을 시간 3 내지 4시간이 지나면 4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위가 비었을 때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위궤양은 새벽 1시에서 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입니다.
자, 위염은 명치 끝에 통증, 그리고 트림과 구토가 있고요. 위궤양은 심한 경우에 위출혈, 그리고 위천공, 위협착이 있다는 것 차이점 꼭 구별하세요. 3. 대장암 발생에 관련 요인인 것은 1.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대장 건강관리, 가족력이 없음. 3. 규칙적인 식습관. 4. 빨간 글씨로 벌써 정답 떠있죠.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가공정제된 저잔여식이를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주, 금연은 대장암에 아주 발생하지 않겠죠? 대장암의 증상에 대해서는 페이지 133쪽 꼭 알아두기에 나와 있어요. 장 습관의 변화와 장 폐색, 설사, 변비, 그리고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 허약감, 체중 감소. 그런데 노인에게서는 이렇게 양성 종양이나 치질 또는 변비에서도 이런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4. 노인의 소화기계 질환 발생 시 치료와 예방법으로 맞는 것은 1. 노인은 설사를 하면 바로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지사제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2. 노인이 설사를 하면 음식물과 수분 섭취를 줄인다. 음식물은 줄이고 물은 충분히 섭취하여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피한다. 네, 정답이죠.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물 섭취는 일단 조금 피해야 됩니다. 4. 노인에게 변비가 있으면 우유 섭취를 제한한다. 우유는 장 운동력을 증가시켜 변의를 느끼게 하므로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좋은 식품이죠. 5. 변비가 있으면 즉시 하제 사용을 권장한다. 하제를 빈번하게 사용할 시 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지 135쪽 지사제 남용 주의 꼭 알아두세요. 설사는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 반응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사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사용해야 합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맞는 것은 1. 콧물이 많이 나온다.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 감소로 코 속 점막이 건조해지죠. 2. 폐포의 탄력성 저하로 폐 순환량이 감소되어 폐활량이 줄어 쉽게 숨이 찬다. 네, 정답이죠. 폐포가 탄력성이 저하되고 폐 순환량이 감소되어서 어르신들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차죠. 3. 호흡 근육은 위축되나 근력이 증가된다. 근력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쉽게 필요해집니다. 근력이 증가된다는 틀렸죠. 4.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 노인은 모든 운동이 다 소실되거나 상실되거나 감소되어요. 그래서 증가한다 나오면은 틀리죠. 호흡기계 기능이 저하되어 미세물질을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로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하게 됩니다. 모든 기능들이 감소되어서 증가하는 게 드문데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한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페이지 138쪽 꼭 알아두기. 인플루엔자 감염은 급성 인플루엔자에 걸린 대상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도 마찬가지죠.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사람과 사람으로 전파되죠. 6번 문제. 노인 변비 대상자에 대한 올바른 치료 및 예방법은 1. 섬유소가 적은 저자녀시기를 섭취하게 한다. 변비가 있으므로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이 포함된 다량의 물 섭취를 권장해야 됩니다. 2. 우유 섭취를 삼가하게 한다. 우유는 장의 운동력과 변이를 느끼게 하므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3. 소변 보기가 힘들고 밤에 화장실 가기 번거로우므로 수분 섭취를 금하게 한다. 수분 섭취를 줄이면 변비가 더 악화되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됩니다. 4.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으므로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게 도와준다. 네, 정답이죠. 변이를 느끼면 바로 화장실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5. 변비가 있으면 즉시 하제를 사용한다. 하제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하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페이지 136쪽에서 137쪽 꼭 알아두기 보세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중요하니 외워두세요.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이런 약들은 변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변비 해결을 위한 관장은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의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는 관장은 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7번 문제입니다. 폐결핵 약물 복용의 원칙은 1. 약의 양이 많고 복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약을 줄여서 복용한다.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2.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으며 복용한다. 정답이죠. 폐결핵 약물은 약이 많고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으면서 복용해야 합니다. 3. 결핵은 전염성이 없으므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결핵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4. 복용하다 부작용이 있으면 중단했다 복용한다.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5. 약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지했다가 복용한다. 항결핵제는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내성이 생겨서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 효과가 없으므로 꼭 의사의 처방대로 인내심을 갖고 복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페이지 143쪽에 폐결핵의 증상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폐결핵은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가 증상이 없다가 흉부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자, 2주 이상 기침과 흉통이 있으면 꼭 엑스레이 검진을 하세요.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것이 폐결핵 증상의 특징입니다. 또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무기력감, 점액성 화농성 가래, 그래서 객혈을 했을 때 피가 나오죠. 호흡곤란과 흉막염의 합병증도 있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1.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해야 한다. 당뇨,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해야죠. 2. 증상이 없어도 치료한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합니다. 3. 두통 등 증상이 없어도 약은 지속적으로 복용한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4.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자,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고혈압 약물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남자분들이 특히 처음 치료할 때 약을 먹기를 꺼려하죠. 정답은 편견이므로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가 정답입니다. 5. 혈압이 조절되더라도 약물 복용은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한다. 그렇죠. 약을 중지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됩니다. 문제가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였으니 4번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가 정답입니다. 페이지 147쪽을 참고하세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특징은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 탄력성이 떨어진다.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되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죠.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그리고 항물의 치질이 많이 생깁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심부전의 증상은 1. 식욕 증가, 식욕이 감소하죠. 2. 앉은 자세 호흡, 앉은 자세 호흡은 기자호흡이라고 합니다. 심부전의 증상이 누웠을 때보다 앉았을 때 호흡하기가 더 쉬우므로 이렇게 앉은 자세 호흡을 하죠. 정답이죠. 3. 의식이 명료해진다. 의식은 혼돈되고 현기증이 있습니다. 4. 기침 증상과 객단 배출이 감소한다. 감소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침과 객단 배출이 많아지죠. 5.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증가한다.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의 억제로 의존성 부종이 발생합니다. 페이지 150쪽에 심부전이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세요. 10번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 방법은 1. 비타민 D는 음식으로만 섭취한다. 음식 그리고 햇볕 주기, 약물 복용 등으로 비타민 D는 섭취할 수가 있어요. 2. 호르몬 치료는 부작용이 많으니 되도록 받지 않는다. 편견이죠. 의사와 상의한 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서 치료하면 효과가 좋아요. 3번 근육과 뼈가 약해져 있으므로 체중 부하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근육과 뼈가 약해져 있으니 체중 부하, 체중을 실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걷는 운동 같은 거 아주 좋아요. 4. 흡연은 여성 호르몬과 연관성이 없다. 흡연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떨어뜨리고 또 뼈가 약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 특히 여성은 꼭 금연을 해야 돼요. 5.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주한다. 네, 정답이죠.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연과 함께 금주도 해야 합니다. 페이지 156쪽에 골다공증에 관련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폐경,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골다공증이 옵니다. 여성들은 이 폐경 때,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급격히 골다공증이 오죠. 골격이 약해지고 저체중일 때도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운동 부족,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척추 골절 등 40대 이후의 골절 경험, 그리고 3개월 이상의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혈전 예방약, 아스피린, 헤파린 등을 복용했을 때도 골다공증에 관련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 시도 골다공증이 올 수 있으니 금연해야 되겠죠? 커피를 많이 마시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도 골다공증 관련 요인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아닌 것이에요. 1. 요도가 좁아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2.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은 잔뇨감이 있다. 3.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4.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고 소변이 참기 힘들다. 1번에서 4번까지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죠. 자, 5번 빨간 글씨로 벌써 떠 있네요. 한 번 잠들면 수면 중에는 깨지 않는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중에 야뇨증이 있어요. 야뇨증은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것이 야뇨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페이지 163쪽 참고하시고 전립선 비대증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도뇨관을 이용한 소변 배출. 너무 오랫동안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으면 잔뇨가 있는 것을 말하죠. 방광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한 간격으로 도뇨관을 이용해서 소변을 배출시켜야 됩니다. 도뇨관을 이용해 스스로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하죠. 12번 문제입니다. 욕창의 치료와 예방법은 1. 침대에서는 1시간,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네, 침대에서는 2시간, 그리고 의자 및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죠. 2. 천골 부위의 압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쿠션을 해준다. 도넛 모양의 쿠션은 오히려 압박받는 부위의 혈액순환을 저해하므로 도넛 모양의 쿠션은 절대 해주면 안 돼요. 3.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그렇죠. 욕창은 단백질의 영양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4.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준다.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욕창이 생겼다는 것은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이거든요. 화상을 입힘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목욕 후 남아있는 습기 제거를 위해 파우더를 사용한다.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오히려 땀구멍을 막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페이지 165쪽 욕창의 증상 때 초기 대처법. 자, 욕창이 깊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그 다음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줘야 되겠죠.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찬바람도 아니고 뜨거운 바람도 아니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는 게 좋겠죠? 13번 문제입니다. 대상포진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수포성 발진이고 가려움증은 없다. 가려움증이 있어요. 2. 신경통은 수일에서 수주일이면 사라진다. 대상포진에서의 신경통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어서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3. 대상포진은 백신을 투여해도 재발되므로 예방접종은 하지 않는다. 백신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해주면 좋아요. 4. 대상포진의 통증은 심하지 않다? 아니죠. 대상포진의 통증은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 신경 말달 부위의 수포 통증으로 자결감, 이 자결감이라는 것은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을 말하는데, 대상포진의 통증의 특징이 자결감이 있는 통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5.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긴다? 네, 정답이죠.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 수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때 피부와 신경에 염증을 유발하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페이지 168쪽에서 169쪽에 나와 있는데요. 꼭 알아볼까요? 대상포진의 자가진단법. 일단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잘 걸리고, 그리고 피부에 대상포진이 오게 되죠. 대상포진의 자가진단법.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을 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하고 날카로운 통증, 이것을 자결감이라고 했죠. 이런 통증이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과거에 대상포진을 앓은 경험이 있는 분이 잘 나타나죠. 그리고 평소에 허약하거나 노인이거나 암 등의 질병력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대상포진이 많이 나타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감각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눈물량이 많아진다. 눈물량의 감소로 안구 건조증이 오죠. 눈이 건조해지고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2.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으로 인하여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네, 정답이죠. 노인이 되면은 그 흰자의 수정체가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하는 황화 현상 때문에 그 무지개색의 끝부분인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무지개색의 파남보 색깔 구분이 어려움에 느낀다는 것 기억하세요. 3. 귓바퀴에 연골이 달아지고 귓바퀴가 작아진다. 연골이 계속 형성되어서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져서 부처님 귀가 같은 상태가 되어요. 4. 고막이 얇아져 음의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고막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두꺼워졌기 때문에 음의 전달 능력이 잘 안 돼요. 감소해서 난청이 생기게 되죠. 특히 남성에게 더 빈번히 발생합니다. 5.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기능은 떨어지고 단맛, 짠맛은 더 잘 느낀다. 신맛과 쓴맛에는 예민해지고 단짠, 달고 짠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을 자꾸 달고 짜게 하죠. 페이지 173쪽에서 174쪽을 참고하세요. 꼭 알아두기. 노인이 되면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지만, 그래서 늘 아프다고는 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늘 안 아픈 데가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데 그 통증에 대한 감각은 감소되어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좁은 시야, 색깔 변화 인식의 어려움, 뿌옇게 혼탁한 각막, 안구 통증, 두통, 구역질, 또 심하면 실명되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1. 백내장, 2. 황반변성, 3. 결막염, 4. 각막염, 5. 녹내장이죠. 정답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좁은 시야, 그리고 안구에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안압이 상승되어서 나타나는 게 녹내장이고,
녹내장은 치료가 안 돼요. 심하면 실명이 됩니다. 자, 페이지 175쪽에 꼭 알아두기 녹내장과 백내장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번 살펴볼까요?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내장은 동공이 백색 혼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내장은 좁은 시야가 좁아져 있고, 백내장은 눈동자에 그 까만 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여요. 녹내장은 어두움의 적응 장애가 있고, 백내장은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이 있어요. 눈부심. 자, 그리고 녹내장은요, 색깔 변화 인식이 어렵고, 백내장은 색 구별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잘 구별하세요. 녹내장은 색깔 변화 인식, 백내장은 색 구별 능력 저하. 그 다음에 녹내장은 뿌옇게 혼탁한 각막, 그런데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요. 약간 헷갈리기 쉽죠. 녹내장 하면은 안구 통증, 백내장은 통증은 없어요.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이죠. 그리고 녹내장은 심하면 실명이 되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내장은 시력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체,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시력이 좋아져요. 치료가 됩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 좁은 시야, 안구 통증, 치료가 안 된다. 백내장은 눈동자에 백태가 낀다. 시력은 감소되지만 수술은 가능하다라는 것 꼭 구별하여 알아두세요.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당뇨병의 증상은 1. 식욕저하.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이것을 당뇨병의 3대 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욕이 다식증, 막 먹고 싶은 거예요. 허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되는 게 당뇨병의 증상이죠. 2. 시력에는 영향이 없음. 흐릿한 시력을 갖게 돼요. 3. 발기부전. 네, 정답이죠. 당뇨병은 소변에, 그리고 혈관에 흐르는 혈액 내에 당이 둥둥둥둥 많이 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특징입니다. 4. 질분비물 및 질감염의 감소. 당뇨병에 걸리면 질분비물과 그리고 질감염이 증가돼요. 그리고 상처가 생기면 치유가 지연되죠. 5. 당뇨병은 고혈당일 때만 위험하다? 아니에요. 당뇨는 저혈당일 때가 더 오히려 위험합니다. 고혈당이면 우리 시소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탁 떨어져요. 고혈당일 때 저혈당일 염려가 더 많습니다. 저혈당 쇼크라고 하죠. 이때가 더 오히려 위험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페이지 179쪽에 당뇨병의 약물요법 시 주의할 상황 꼭 알아두세요. 인슐린 주사약은, 인슐린은 주사약으로만 나와 있어요.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유전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인슐린 주사제는 상온에 보관하지 않아요. 냉장고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17번 문제. 다음 중 우울증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우울증은 정신과 병력이 없다? 정신과 병력이 있습니다. 2.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지 않는다? 기억력 장애를 호소합니다. 잘 생각이 안 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죠. 3. 우울증은 단기 기억만이 심하게 저하된다? 아니에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는 것은 치매죠. 4. 우울증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울증은 몰라, 모르겠어 이렇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5. 우울증은 서서히 발병한다. 우울증은 급격히 발생합니다. 자, 페이지 179쪽 꼭 알아두기. 우울증과 치매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울증 급격하게 발병, 치매는 서서히 발병,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가 있죠. 자, 우울증은 짧은 기간, 치매는 긴 기간. 우울증 정신과적 병력 있음, 치매는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어요. 자, 우울증에는 내가 모르겠어 하고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는데, 치매는 기억력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괜찮아.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 우울증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치매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사치의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아주 심해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런데 치매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죠. 초기, 중기, 말기. 자, 우울증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는데, 치매의 특징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된다. 치매는 장기 기억은 그나마 우리의 뇌 상태가 건강했을 때 저장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은 그나마 가지고 있어요. 치매의 특징인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된다는 것이 치매의 특징이죠. 자, 우울증, 우울이 먼저 시작됩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되죠.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18번 문제입니다. 선망의 치료와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선망의 원인이 없으므로 치료할 수 없다. 선망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하면 치료가 됩니다. 2. 대상자와 다른 사람을 되도록 많이 접촉하게 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선망은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을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잠에서 들깬 상태, 그리고 마취에서 들깬 상태, 그리고 술에서 들깬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가 선망이죠. 선망은 의식이 까무룩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자주 많이 접촉하게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편안한 가족이 자주 방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누구인지, 엄마인지, 가족의 아버지인지 정체성을 알게 되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3. 초조감을 관리하기 위해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네, 정답이죠. 이건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요. 단호하고라는 말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헷갈렸었을 거예요. 초조함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때는 잘 헷갈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꼭 집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 밤에는 창문과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선망은 밤에도 불을 켜두어서 초조함을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돼요. 이거 틀릴 수 있으니 선망에서 밤에 불을 켜둔다 꼭 알아두세요. 틀리기 쉬운 문제죠. 5. 개인 사물은 집중력에 방해가 되므로 치워둔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나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어서 진압력을 유지하게 해야 됩니다. 선망은 진압력, 시장 사람,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 두어서 알게 해줘야 되겠죠. 자, 페이지 184쪽에 선망이란 하고 나와 있네요. 살펴볼까요?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에 걸쳐서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하지만 보통 며칠간 지속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주 혹은 몇 달까지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망의 특징은요,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에요.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뇌졸중 증상으로 맞는 것은 1. 손상된 쪽 팔, 다리, 안면하부에 갑작스런 마비가 온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마비가 오죠. 2. 우측 뇌에 손상이 오면 언어장애가 온다. 좌측 뇌가 손상되면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하죠. 3. 극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 의식소실이 동반된다. 네, 극심한 두통, 뒤에서 벼락 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있는 게 뇌졸중의 전구 증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극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 의식소실이 동반된다가 맞습니다. 4. 소뇌의 손상 시 의식이 저하된다. 소뇌의 손상이 있을 때는 운동실조증이 있고 뇌간, 소뇌 밑에 꼬리처럼 생긴 뇌간을 손상 시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의 저하가 있어요. 5.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서서히 발생한다.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혈관성 치매이므로 갑자기 발생합니다. 자, 페이지 179쪽에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 나와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뇌졸중은 전구 증상이 중요해요. 편마비가 오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못한다. 말할 때 발음이 어버버버 술 취한 사람처럼 발음을 하죠.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균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인다. 둘로 보이는 현상을 복시라고도 하죠. 그리고 뇌졸중의 전구 증상의 특징, 갑자기 벼락치는 듯한 심한 두통이 온다. 그리고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한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은 굉장히 중요하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숙지하세요.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의 성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여성 노인의 경우 호르몬과는 관련이 없다.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갱년기 이후의 감소로 질 조직은 얇아지고 탄력성도 약해지고 그래서 분비물은 감소합니다. 2. 노인의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의 위험이 있다. 이것은 편견이니 꼭 알아두세요.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뇌졸중 재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성생활에 도움을 준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즘 지연이 있고 남성에게는 발기지연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아니라 발기지연이죠. 4. 당뇨병은 노인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네, 정답이죠. 당뇨병은 혈관에 흐르는 혈액 속에 당이 그리고 소변에 당이 많이 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노인의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꼭 숙지하세요. 5.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헷갈리기 쉬운 문제예요.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 심한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아프니까요. 페이지 205쪽에 꼭 알아두기 숙지해 두세요. 여성 노인의 자궁 적출술 및 유방절제술,
남성 노인의 전립선 절제술, 남성 노인의 전립선 비대증 시 약으로 호전되지 않으면 전립선 절제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요인이다. 여성의 자궁 적출술, 그리고 유방 절제술, 남성의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리적인 요인이다. 꼭 알아주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준비 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임종 요양보호 응급상황 대처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